예, 고맙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유광준 몰랐어요. 기자입니다. 네. 좀 전에 어디라고요? 매일신문 유광준 기자입니다. 아, 이거 하필 거길 찍었지 내가. 좀 전에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님의 전체적인 그림 또 구상 또 배려들에 대한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역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이전을 추가적으로 좀 언제 좀 할 수 있나, 그리고 그 광주 전남 이후에 행정 통합을 하는 지방 정부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혜택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후 통합하는 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는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 너 그만둬 중간에 시의원, 도의원 다 그만둬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뭐 한다면 다음 지방선거나 돼야 할 텐데. 그때는 뭐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하기가 어렵겠죠. 현재로는 어쨌든 광역 통합은 대한민국이 소위 5국 3특 체제로 재편해서 영남권, 뭐 호남권, 중부권, 뭐 대구 영부권 이렇게 수도권 이렇게 해서 좀 중심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좀 모아서 좀 그 자체적으로 좀 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합에 제가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처음 시작한 충남 대전은 지금 이상하게 반대가 됐고, 대구 경북은 하다 보니 이상하게 또 내부 반발도 있는데 거기를 막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결국은 이제 전남 광주만 통합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국 3특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발전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 배려, 뭐 배려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권 부여 또는 재정 지출에서의 지방 중심, 이거는 확실하게 지켜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기업 지방 이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기업 지방 이전은 사실은 이제 기업이나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이나 아니면 뭐 교육과 산업 인프라 구축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보내놨더니 전부 다 주말에 다 차 타고 서울로 퇴근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엄청난 효과가 있냐? 그러나 그건 효과가 작긴 하지만 있는 건 분명해요. 뭐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내부의 저항을 좀 이겨내면. 그래서 공기업 지방 이전은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전하되, 저번처럼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져서요. 자체 에너지 발생이 좀 적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몰아보낼 생각입니다. 몰아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거기서 좀 자체 에너지도 좀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공기업 지방 이전은 뭐 지금 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통합하는데 손해 보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데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먼저 통합을 했고 거기는 법률상 우선하도록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한 데가 좀 아무래도 혜택을 보지 않을까요? 네. 네, 이제 분야 상관없이 질문 받는데요. 네, 저기 뒤에 권순우 기자님, 네, 3프로 TV 일어나서 번쩍 손 들어주셨습니다. 저도 딱 맞췄어요. 네. 그 희한하네. 네, 안녕하세요. 짜고 한 건 아닙니다. 네, 저 3프로 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뉴미디어에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막판으로 가는 것 같아서 희망적인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저 대체불가 대한민국 관련한 얘기입니다. 저는 코스피가 8천을 가게 된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조선방산, 전력기기, 뭐 하다못해 케이블에 뭐 화장품까지도 대체불가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실제 산업 현장에서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냐라 그랬을 때 그 보호무역주의가 매우 강화가 되면서 그 착한 눈빛을 가진 한국 사람들이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게 미국을 봐도 무섭고 중국을 봐도 무섭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눈빛이 착한데 실력이 되게 좋은 그런 친구로서의 한국의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산업 현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국정을 운영하시면서 각국 정상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렇게 만나시면서 대한민국의 대체 불가가 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느끼시는 순간이 있으셨다면 그게 좀 궁금하고 그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초기 정상회담 때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주눅 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해외에서 아니면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 또는 그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좀 경이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뭐 품질이 좋아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품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양이 중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만 준다면 던져주든 무슨 상관이리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애따 먹어라. 그래도 많이만 준다면 배고픈 시절에 양이 중요했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어요. 양은 다 채워줬어요. 질을 중시하는 시대. 질을 중시하는 시대 다음에 또 디자인, 모양을 중시하는 시대. 그 다음 뭘까요? 태도가 중요한 시대가 온 거죠. 던져주고 이런 안 먹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의.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그 다음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화죠. 느낌이에요. 느낌. 대한민국에 대한 느낌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착한 이런 것도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다운이 아닐까 싶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관광도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각 국가들을 이렇게 도시들을 보면 대한민국 너무 깨끗해요.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을 때도 청소 열심히 했는데 시민들이 깨끗한 걸 너무 좋아해요. 깨끗한 걸. 그 다음에 문화. 예를 들면 무슨 뭐 음악이든 그림이든 이게 대한민국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외관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잘 차려입고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길을 가면 전부 다 뭐 배우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저 같은 사람 좀 예외인데 이미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선망의 대상이 돼가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진짜 실력도 갖추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위산업. 이번에 중동 전쟁을 해보니까 세계에서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그 제일 싸요. 네, 뭐라고 말하겠냐 그런데 지금 줄을 선단 말이에요. 방공망 뭐 너무 성능이 좋아요. 가격은 싼데. 그래서 진짜 실력이 있네. 제가 봐도 무슨 연구개발 이런 거 이거 왜 우리가 개발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3, 4년 안에 됩니다. 빨리 하세요. 돈이 없어서 개발 예산 얼마 드릴 테니까 하세요. 하면 웬만하면 뚝딱뚝딱 다 만드는데요.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연구개발에 투자를 꽤 오랫동안 해왔던 그 덕이 아닌가 싶어요. 저변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그런 민주주의의 힘인 것 같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단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청년들 얘기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부정선거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말고 투표를 못하게 투표용지가 없었다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자기는 투표했는데 그런데도 나와서 얘기해. 이건 대한민국 기본에 가는 것이다. 이런 지적하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자기는 투표 다 했는데 뭐 밤새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체제,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죠. 저는 애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 아닐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인데 뭘 그리 열심히 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남의 일이 곧 내 일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실천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저력, 문화 저력, 거기다가 국민들의 근면함, 이런 것들이 막 겹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저 스스로도 가끔씩 보면 놀랍다. 산업 현장도 그렇고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원유에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우리 비축유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비축 원유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극복해내잖아요. 공무원들 시키면 너무 잘해요. 우리 물론 저 강훈식 실장도 시키면 잘하기도 하는데 원래 실력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대미 협상을 하든지 뭐 어느 나라에 뭘 하라고 해놓으면 정말로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와요. 공무원들도 뛰어나고 국민들도 뛰어나고 우리의 문화적 저력. 그래서 김구 선생이 한 말이 빈말, 그냥 제 멋있으려고 한 말이 아니다.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국민들의 저력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남을 지배할 정도 힘 세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는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그렇게 됐죠. 잘 사는 것도 그냥 우리 스스로 잘 살면 되지 남을 지배할 정도 안 돼도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죠. 그러나 문화는 세계 최강이 돼야 된다. 왜? 모두가 행복한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우리가 문화가 강하다고 해서 누군가 불행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군사력이나 아니면 경제력은 누군가 불행해질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걸 우리 김구 선생께서 알고 그 길로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제외 공간들을 전부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 진출 교두보로 만들라고 지금 외교부에 지시를 해놨어요. 외교부가 지금 다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과는 다른 모범적인 그야말로 핵심 국가로 계속 질주할 것 같아요. 정말로 세계에서 평가하는 대한민국 위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아까 그런 말씀, 대체 불가 핵심 국가. 그냥 중요 국가, 중견 국가를 넘어서서 핵심 국가를 되는 것을 더 넘어서서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가장 모범적인 선도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대체할 수 없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